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바둑 대국에서 고수는 바로 구경꾼들이라고 합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선 채로 바둑판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새해 첫날의 결심도 시들해지고 어쩐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더 멀리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남편은 오후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가끔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맥주 2캔을 마시며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늦게 자고 당연하다는 듯이 늦게 일어납니다. 밥도 제가 차려줘야 먹고 식후에는 과일과 커피도 꼭 챙겨줘야 합니다. 저는 전업주부이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대화도 좀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와 놀아주거나 등원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도와주질 않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모닝커피라도 남편이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일로 항의하면 남편은 밖에서 힘들게 일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한 번은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게임을 하길래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이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냐라고 하더니 그럼 너도 게임을 해라. 그리고 같이 늦게 일어나면 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대화가 되질 않는다고 새삼 느꼈습니다. 외벌이 남편이 집안일도 하지 않고 육아도 전혀 도와주지 않는 상황인데 이걸로 이혼이 될까요? 사실 남편은 딴짓도 전혀 안 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편입니다. 월급 관리도 저에게 다 맡긴 사람이라 보수적인 친정 부모님은 사위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제가 보기에 겨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남편은 육아나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고 청소 도움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쓰겠다고 하면 사치라고 하는 남편. 정말 답답합니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전업주부가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요. 남편이 집안일과 양육에 참여를 안 하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제 대화가 전혀 안 통하는 점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고 한데 남편한테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이런 걸로 뭐라고 하니까 그럼 너도 게임하고 너도 늦잠 잘하라고 얘기하셨다고 해서 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부부가 서로 이제 공감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제 서로 생각하거나 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 보면은 좀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남편은 지금 집안일과 육아 전혀 분담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혼 사유 되는 걸까요? 여성분들이 이제 맞벌이도 많지만 출산하면서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남편이 외벌이로 경제 활동을 하고 아내가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는 그런 생활 방식이 여전히 많습니다. 네, 여전히 많습니다. 네. 집안일을 아내가 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남편도 아이 육아나 집안일을 조금씩은 도와줄 수 있겠고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좀 부부 사이 갈등이 좀 생기겠죠. 그러나 외벌이 가장이 평일에 집안일과 육아를 하지 않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서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그 생활이 반복되면서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고 대화가 단절되어서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에까지 이른다면 그 파탄 사실로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고 남편이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한다. 이거는 혹시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일이나 육아를 돕지 않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려운 것처럼요.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행동도 그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정도가 아주 심해서 함께 살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경우에만 좀 예외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남편이 직업상 오후에 출근을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고 경제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고 소득도 전부 사연자님께 맡긴다고 하셨는데요. 남편이 이제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잔 다음에 늦잠 자는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여가를 함께 하는 것이 혼인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그럼 너도 게임해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또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 사건 중에 이제 남편 따라서 시작한 게임에 오히려 아내가 더 열중을 하게 되면서 아내가 게임 중독 증세까지 보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아내가 오히려 게임 중독이요. 네. 결국 이제 그 사건은 아내가 게임을 하다 만난 사람하고 외도를 하시면서 혼인 파탄이 되기는 했었는데 네. 사연자님도 체력이 허락하신다면은 남편이 좋아하는 걸 좀 함께 해보시고 그를 통해서 좀 대화도 하시고 네. 혼인관계를 돈독하게 해보시면 어떨까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려보고요. 네. 또 이제 남편이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모든 걸 다 해줘야지 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너무 힘드실 때는 남편이 원하는 모든 걸 다 맞춰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커피도 해주실 필요는 없고 네. 밥 차려주는 걸로 만족 그렇죠. 하셔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밥 몇 번 안 차려준다고 뭐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연자님도 좀 스스로 좀 여가 시간도 좀 만들어내고 좀 휴식도 충분히 취하시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듣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유책 사유가 없습니다. 근데 유책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이혼이 가능할까요? 남편이 이제 매일 뭐 맥주 2캔을 매일매일 마시고 또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집안일과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아서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이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 부부로서 더 이상 소통도 신뢰도 애정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이제 되시면 남편과 진지하게 이혼을 논의하시거나 이제 이 혼인관계의 파탄 사실을 증명하면은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법원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 우리 대법원은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나 피고, 그러니까 배우자들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어느 한쪽이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좀 파탄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보이지 않아도 또 사연자님 역시 유책 사유가 없다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혼이 인용되는 사례가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혼이 된다고 할 때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연자분은 가사노동이나 육아만 하셨어요. 네. 이런 경우에 기여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이제 아무래도 경제활동을 혼자 했으니까 경제적인 기여도는 남편이 뭐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연자님이 가사노동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의 어떤 재산 유지 형성의 기여도가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 요즘 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그 외에 또 아이를 낳기 전에 경제활동을 하셨다거나 사연자님의 혼인 전 재산을 이제 부부 공동 재산에 투입하셨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남편과 뭐 대등한 기여도까지도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남편이 집안일과 육아를 전혀 분담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부부간에 이제 소원해지고 대화 단절이 심해지면 파탄이 됐다라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또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거 그거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가 심해서 함께 살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면 그 또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큰 고민은 바로 아이 양육 문제죠.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께 아이를 맡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국 곳곳에서 손주 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부모를 대신해서 만 2세의 손주를 돌볼 경우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70세 이하의 조부모 중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맞벌이와 한부모에 해당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고 하루 8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 원, 4시간 이상 돌보면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24개월에서 36개월의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와 사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까지 지급합니다. 그리고 울산시는 올해 3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경기도는 사촌 이내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 돌봄 수당 지급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손주 돌봄 수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노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로버트 파머의 Addicted to Love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